안녕하세요, 백승호입니다. 제가 이 영화가 굉장히 낙관적이고 능청스러운 영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목 좋아하시나요, 감독님? 어떻게 이런 아. 소재로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지. 네. 오목을 좋아해서 꼭 만들었다기보다는 뭐 2015년, 14년 이럴 때 제가 뭐 걷기왕이라는 영화를 먼저 했었는데 이전에 그 영화를 준비하면서 사실 먼저 시나리오 썼던 게 오목소년을 먼저 썼었거든요. 근데 걷기왕도 그렇지만 좀 이렇게 좀 쓸데없어 보이는 걸 뭔가 잘하는 친구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오목을 먼저 생각했었는데 그 스포츠가 이렇게 영화로 뭔가 표현하기가 아무래도 좀 심심한 부분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목 드는 거니까. 그래서 영화로는 좀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그 웹드라마 형식으로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018년도에 다시 생각이 나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 극중 나오는 이름들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네, 이바둑, 네, 김한경, 하딩, 그리고 조영남은 그 저희가 아는 그분 그러니까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화가 계속 웃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평상시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재밌으신 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영화만 보시고 되게 재밌는 사람일 줄 알고 이렇게 훅 다가오셨다가 약간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름 같은 경우는 뭐 저 만화 같은 어떤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캐릭터들도 좀 단순하면 좋겠다. 뭐 그냥 직관적으로 김한경 했을 때 뭐 안경을 낀 친구인데 계속해서 뭐 체크무늬가 들어간 옷을 입어요. 뭐 그렇게 입거나 뭐 바둑 같은 경우도 뭐 계속 후드티를 계속 입는다든가 색깔만 바꿔서 뭐 그렇게 좀 캐릭터를 좀 더 단순화하고 싶어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던 것 같고 뭐 그런 이름을 좋아하기도 하고 조영남 같은 경우 사실 그냥 별 유명하신 조영남 씨를 생각하고 쓴 건 아니고요. 영남인데요. 조영남. 그냥 왠지 그 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인데 역할이. 근데 조영남이라는 이름이 좀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좀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조영남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그 조영남은 아닙니다. 네. 이제 사전 저희가 그 관객 질문을 받았어요. 그 아이디 MYJOIRAE님이 백승화 감독님은 어디서 주로 이런 유쾌한 아이디어를 얻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목소녀나 걷기왕도 아이디어를 특별히 뭐 제가 갑자기 뭐 어디서 뭐 대단한 방법이 있어서 떠올린다기보다는 뭐 관심 있는 얘기들이 조금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나 혹은 조금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소재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이거랑 어울리나 싶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좀 붙여놓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그럴 때 뭔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벗어난 뭔가 다른 것들이 좀 더 저한테 재밌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소재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참여해주신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희 영화를 보면서 되게 독특하고 엄청 톡톡 튀는 캐릭터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캐릭터들의 성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영감을 받고 좀 참고를 하시는지 주변인이나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에서 영감을 받으시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캐릭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잘 이렇게 구현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고 가장 쉬운 방법은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서 조금 그 얻는 게 가장 좀 쉬운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주변에 이제 좀 어떤 지인들 혹은 꼭 제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어떤 배우나 혹은 어떤 연예인이나 뭐 유명하신 분의 그분 성격은 실제로 안 그렇겠지만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한 상상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럴 거야라고 이제 좀 만들어 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영화다 보니까 배우들을 통해서 많이 캐릭터를 만드는 데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냥 그 배우가 실제 만나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 배우가 그 배우의 성격이나 어떤 행동거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참고해서 더 이제 수정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어울리게끔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배우는 그냥 제가 생각했던 역할과 너무 잘 맞아서 그냥 더 이상 뭐
뭐 할 게 없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난 이런 캐릭터 생각했는데 이 배우의 이런 면들을 보니 조금 더 이쪽을 더 강조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재밌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가장 최애 캐릭터가 있으시다면은 영남이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만 꼽자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좋아하고 사실 그 이지연 배우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처음에 이제 리딩 하려고 이제 만났을 때 대본을 이렇게 읽는 걸 듣고선 더 이상 아무런 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리고 그냥 그 영남이 같은 캐릭터더라고요. 이 본인의 어떤 성격도 약간 뭐 영남이처럼 막 버릇없게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말투나 어떤 뉘앙스가 되게 영남이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그냥 처음부터 뭐 연기 연출이라고 할 게 없이 그냥 했고 본인도 막 애드립도 엄청 많아요 영화에. 촬영하면서도 되게 그냥 뭐 건드릴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편했고 그랬던 캐릭터라서 저도 좋아하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친구 동거인 친구가 바둑이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이름은 바둑이지만 오목을 잘 둔다네 예예 내려가는 크레인 보니까 그 작곡 작사가 감독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대작을 영감을 얻으셨는지. 근데 그 노래 나오면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작사 작곡 한 거고요. 별로 이렇게 뭐 어렵게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쓰게 되면 또 후회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듣다 보면 또 후회가 스럽더라고요. 약간 민망하고 후회스럽다기보다 좀 민망한 어떤 부분들이 있고 작곡도 그냥 집에서 했습니다. 그 무슨 프로그램 가지고 그렇게 제가 하긴 했는데요. 너무 그냥 대충 한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 음원 출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이 영화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장면, 좋아하는 장면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김한경이 그 왼손이를 등장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봉인이 풀렸다. 지금부터 진짜 승부다. 첫 등장하는 화면에 굉장히 가득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이제 사실 처음엔 그 오목소녀 같은 경우 웹드라마로 처음에 제작을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그걸 묶어서 뭐 작게 뭐 조그맣게 개봉도 하고 뭐 영화제에서 상영하고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웹은 어쨌든 조그만 화면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제작을 했는데 이게 큰 화면으로 보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영화제 전주 영화제에서 상영했을 때 그 큰 화면으로 이렇게 그 왼손이가 등장했을 때 되게 카타르시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 약간 물론 제가 그 왼손이를 처음에 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 같이 스태프들도 되게 약간 정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할 건가 이렇게 이러고 있었고 특히 분장팀에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CG로 할 거냐, 뭐 그래서 약간 이거 인형 눈깔로 이렇게 해갖고 촬영 같은 걸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되게 처음에 당황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분장팀 분들도 재미가 생기셨는지 뭐 이렇게 막 표정별로 여러 개 만들어 주시고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구현될까 그리고 이게 큰 화면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그 화면에서 뭐 약간 낯설어하거나 좀 재밌어하거나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었어요. 전 김한경 캐릭터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자아분열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네네. 캐릭터 안에서 네. 그리고 되게 어눌하면서도 되게 또 음흉하고 네. 그 왼손 역할을 하거나 할 때 그 배우님께서 특별히 어려워하신 부분이 없으셨을까 현장에서. 김한경 역할을 안우현 배우가 해주셨는데 본인은 되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꾸 자기는 그런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이런 걸 하게 돼서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묘하게 되게 약간 그 뭐랄까요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이 있는데 뭐 이럴 때는 약간 좀 얄미운 느낌도 좀 있고 그런데 되게 좀 항상 이렇게 잘 웃고 그런 뉘앙스가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인도 이제 말은 처음에 이렇게 좀 어려운 것처럼 말했지만 막상 김한경 연기를 하면서 어려워한 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인정스럽게 되게 잘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되게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되게 마이너한 캐릭터잖아요. 약간 소위 뭐 덕후 기질의 어떤 캐릭터인데 생각보다 그런 걸 능청스럽게 되게 잘 한다. 드라마를 주로 하셨던 배우님이신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저는 되게 좋았던 부분이 그 이제 영남이랑 바둑이와의 관계가 굉장히 또래가 아니잖아요. 나이 차이도 굉장히 좀 있고 어떤 나이나 이런 거 없이 되게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이 있고요. 쌍삼이랑도 예쁜 것 같은데. 진짜야.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감독님께서 처음부터 의도를 하고 이렇게 만드신 건지. 바둑이랑 안경이네. 그 영남이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게 보였으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둘이 친구처럼 보였으면 좋겠고, 보통 이제 뭐 아이라고 하면 약간 어른의 어떤 챙김을 받는 어떤 존재로 많이 보통 영화에서 그려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역할들도 많이 맡게 되고, 뭐 납치당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더라도 항상 뭐 돌봐줘야 되는 어떤 우리 뭐 소중한 존재 뭐 이렇게 보통 많이 여겨지는데, 그런 것보다는 드라마에서는 어쨌든 조금 더 같이 동료로서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처음부터 좀 그런 캐릭터로 제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쌍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깊게 하진 않았는데 워낙 좀 약간 재밌는 요소로 넣은 캐릭터기도 해서, 근데 이제 둘이 바둑이랑 영남이가 좀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쌍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보일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쌍삼 대사 중에 그 오목은 잘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는 것도 중요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았던 거는 김한경 대사 중에 두려움은 때로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대사를 해요. 이런 대사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감독님께서 또 어떤 삶에서 직접 느끼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일어나시기도 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요, 오목이라는 그 소재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오목이 그러면 어떤 미덕이 있을까, 도대체 오목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바둑과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둑 영화 처음에도 나오지만 뭐 어쨌든 굉장히 바둑이라고 했을 때 막 인생과 비교하고 되게 뭐 거창한 대단하다 이런 대단한 것과 비교하고 이런 것들과 항상 비유하는 바둑이 있는 반면에 뭐 조금 다르지만 오목은 항상 되게 좀 유치하고 단순하고 뭐 이런 거로 여겨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뭐 오목이 갖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목숨 걸고 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어쨌든 오목은 질 때도 있는 거고 이길 때도 있는 거고 좀 약간의 운도 되게 필요하고, 이겼을 땐 당연히 좋겠지만 지더라도 뭐 내가 꼭 진짜 못해서 졌다라기보다는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오목의 어떤 미덕 같은 거라고 굳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약간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대사를, 특히 쌍쌍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목 쪽에서 어쨌든 고수일 테니까 뭔가 그걸 가지고 많은 사유와 어떤 고민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 대사를 쓰게 됐던 것 같고요. 김한경 대사도 저도 좋아하는 대사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대사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악당이잖아요. 김한경의 이야기의 가장 큰 악당인데, 그 악당도 나름의 어떤 사연이 좀, 그러니까 그냥 나쁜 사람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처럼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나쁜 사람만은 아닌 뭐 나름의 어떤 고충이 있고 그 안에서 뭐 두려움을 또 이제 친구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뭐 너무 좀 뻔한 악당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대사들을 이제 조금 더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또 이렇게 1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GV 시간을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네,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인공 감독님께서 소감 한마디로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날도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는 이런 공간이 있는 걸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극장은 어디 있지 이랬는데 여기 공연장에서 이렇게 상영도 하고 GV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뭐랄까 좀 새로운 느낌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연주도 하고 했던 적이 있어서 뭔가 이런 영화로 다시 무대에 오르는 게 재밌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공연장이 있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뭐 공연을 아마 자주 하진 못할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마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많이 찾아주시고 되게
좀 지난 영화인데 이렇게 또 어떻게 챙겨주셔서 초대도 해주시고 해서 되게 감사드리는 마음과 함께 오늘 또 와주신 분들도 조심히 돌아가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의 내면에 숨겨 있는 아니면은 그 영화에서 하지 못했었던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했을 때가 많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연유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재밌게 생각했었던 부분은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기회고 생각보다도 너무나 공간도 쾌적하고 또 심지어 이제 감독님과의 대화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은 그런 축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약간 창작자의 의도와 보시는 분들의 생각, 해석 같은 게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런 관객의 입장에서 감독님께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소통이 되는 게 너무나 좋았던 기회인 것 같습니다.